그러면은 저희 한사중학교 거 한번 보도록 해보죠. 자, 1번은 기초적인 거 난이도 하라서 넘어가고요. 2번까지 넘어가고요. 3번에 좀 난이도가 어려운 게 바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이 그림을 잘 기억해 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게 되게 좋은 의미를 갖는 그림이거든요. 자, 이 그림의 특징이 뭐였죠? 이 그림은 이제 여러분들 피자 좋아하시죠? 피자 4분의 1 조각에 접선이랑 그 다음에 여기 만나는 점에서의 수선의 발이 있었는데, 자, 여기 앞에를 좀 봐주시겠어요? 네, 3번. 여기 앞에 같이 문제 보면 되잖아요. 이 3번 문제에는 특징이 뭐죠? 이 그림 본 적 있을 거예요. 여기 안에 삼각비가 다 숨어 있죠. 자, 그럼 내가 물어볼게. 사인 x가, 보기 무시하시고, 사인 x가 길이 뭐죠? BC에 해당이 되죠. 네, 이렇게 1이니까 여기가 사인 x입니다. 길이가요. 열차 타보시면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렇다면 탄젠트 x는요? 탄젠트 x는 어디죠? AD죠. 이렇게. 그러니까 변의 길이에 삼각비가 다 숨어 있습니다. 그럼 코사인 x는 어디인가요? 네, OC입니다. 여기 코사인 x고요. 여기는 1 코사인 x입니다. 자, 이렇게 되게 돼요. 그래서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토대로 이제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코사인 x가 OC이다. 맞고요. 그다음 이제 요게 헷갈리는 거죠. 지금 나는 요 각도를 중심으로 했는데 이제 여기 있는 요 각도를 중심으로 했을 때. 근데 똑같이 해주시면 되거든요. 여기다 1로 해갖고. 그러니까 공간 지각력을 이용해서 이렇게 돌려갖고 말이죠. 코사인 y는 1분의 저기 사인 x죠. 네. 그러니까 1분의 bc죠. 맞고요. 코사인 z는요. 자, 코사인 z는 z하고 y하고 똑같죠. 어, 그래서 일단은 AD가 아닌 건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1보다 더 큰 거분의 AD잖아. 근데 1이어야지 AD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건 아니라는 걸 좀 알 수가 있어요. 이건 사실 뭐 난이도가 특이 붙어 있긴 한데 특자리 문제는 좀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아, 그다음에 4번은 중이니까 오늘은 중 정도까지는 좀 봐볼게요. 코사인 x를 구하는 거예요. 이거 일전에 비슷한 거 했었는데 내가 이 x를 구하기 위해서 잠깐만요. 이 x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주변의 변의 길이를 다 구해야 되죠. 되나요? 안 되나요? 얘기 좀 해주실래요? 네, 안 돼요. 그 바보 짓이에요. 왜냐하면은 요게 변의 길이를 다 알기는 힘들어요. 대신에 그럼 x하고 똑같은 각을 찾는 게 좋은데, 자, 잘 보세요. 각도 논리를 사용을 해볼게요, 오랜만에. 동그라미하고 x는 더해서 90도가 되는 관계죠. 자, 앞에를 좀 봐주세요. 자, 그러면은 여기가 90도, 여기가 동그라미니까 여기를 x라고 볼 수가 있죠. 5대 12 대 13. 우리 단골 비율 좀 낯선 거, 어, 좀 낯선 거 여러분 좀 막연한가? 현민아, 낯선 비율 하나 뭐 있죠? 8월 15일 광복절에도 일주일은 7일이었다. 그 다음에 저기 서원아, 이거 또 낯선 비율 하나 뭐 있죠? 그렇죠. 행운의 럭키 세븐 크리스마스 이브 크리스마스 당일 이렇게 되죠. 네, 삼각비는 잘 알고 계신 것 같고요. 그리고 코사이너스는 13분의 5입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자, 5번. 그래도 정답률이 확실한 거는 5번도 난이도 쉬워서 넘어가고요. 정답률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저기 채점 하시고 나서 틀린 거 개수를 써 주시는 것도 좋은데, 예, 그러니까 전체 문제 수가 있잖아. 그래서 내가 맞은 거의 비율을 계산기를 돌리세요. 그러면 그 맞은 거의 그 비율이 이제 100분위로 나오거든요. 그걸 점수화해서 그냥 같은 배점 처리해서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6은 이제 중상입니다. 중상. 네, 중상 문제. 한번 봐보시죠. 어, 다음 식을 간단히 하면. 자, 여러분들 먼저 요거 아셔야 되죠. 자, 얘하고 똑같은 거 뭔가요? 네. 이거는 그냥 거의 무조건이 아니라 그냥 동치입니다. 동치 완전 똑같은 거. 절대값입니다. 왜 하필 절대값이 될까요? 절대값은 떤 의미를 갖죠? 자, 제곱이랑 절대값은 비슷한 면이 있어요. 안에 들어간 녀석을 무조건 플러스로 만든다라는 건데요. 실수 안에서. 근데 다른 점이 있어요. 얘는 그 안에
양의 크기를 보존하지만 얘는 제곱하면서 더 커지게 만들거나 더 작아지게 만듭니다. 루트를 씌워서 그 차이점만 보완 상쇄를 하게 되면 절대값이랑 똑같은 의미를 갖는 거죠. 하지만 조심할 것이 뭐냐면은 이렇게 겉에다 제곱을 했거나 혹은 여기서 마이너스는 냅두고 얘만 제곱을 했거나 그러니까 전체를 아우르는 제곱이 아닐 경우에는 절대값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 그것만 좀 구분해 주시고요. 이게 중학교 3학년 1학기 때 나왔던 거죠. 그래서 45도부터 90도예요. 사인하고 코사인이 45도에서 똑같죠. 그 이후부터는 누가 커지나요? 사인 x는 점점 증가하는 꿈나무고요. 코사인은 점점 감소하는 이제 쇠퇴기에 맞이한 그거입니다. 그러니까 사인이 더 크겠죠. s가 c보다 더 큽니다. 이 범위 내에서 말이죠. 이걸 참고해 주시면 돼요. s가 c보다 크니까 안에 있는 게 양수니까 그냥 나오게 되겠죠. 이것도 혹시 좀 높아지면 여기는 안에 있는 x가 음수입니다. x가 마이너스예요. 자, 이 절대값의 결과가 뭘까요? 알아요? 절대값이 결과가 뭐가 나요? 그죠? 마이너스 S죠. 뭐 약간 나를 무시한 건가? 약간 그런 느낌인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좀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선생님 절대값이 있는데 왜 마이너스가 살아있죠? 겉보기로는 음수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얘 자체가 음수기 때문에 실제로는 마만 뿌린 거예요. 그죠? 이거를 활용해 주시면 떨어지네. 얘가 양수니까 얘는 SC, S 빼기 C가 그대로 나옵니다. 절대값으로 바뀌죠? 근데 얘가 음수니까 마이너스가 붙게 돼서 마이너스 C 마이너스 S 플러스 S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답이 나와 있죠. 4번이죠. 다음에 7번도 중상. 네. 보실게요. 자, B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 B의 길이. 자, 요거는 열차 계속 타시면 되죠? 자, 그럼 우리 8에서 우리 열차 타기 한번 끝장을 봐볼까? 8에서 열차 타고 열차 타면 도착하거든요. 자, 지난 시험에서 내가 그 열차 타는 조금 쉬운 문제 좀 다른 건 다른데 그걸 유독 좀 실수한 게 있어서 동훈이한테 한번 물어볼게. 자, 여기 타는 열차들을 다 순서대로 좀 불러주실래요? 8에서 먼저 무슨 열차를 탈까요? 사인 30 열차를 타면 일단 어디에 도착하나요? A시에 도착하죠. 자, A시에 도착했어요. 자, 우리 각도 논리 사용해서 그걸 좀 써줄게요. 자, 여기를 동그라미라고 한다면 동그라미하고 30도는 90, 더해서 90이 되는 관계죠. 여기도 30일 거예요. 30은 그냥 이렇게만 표시를 할게. 그럼 여기가 무슨 도가 될까? 현빈아? 90도니까 여기가 동그라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또 30도가 될 거예요. 자, 다 표시를 해놨어. 30도에 대해서. 자, 그럼 계속 얘기해 주세요. A시에서 무슨 열차를 타야지 어디로 갈까요? 그 다음 열차, 무슨 열차죠? 네? 그러니까 각도까지 항상 같이 얘기해 주세요. 코사인 30도. 자, 그래. 코사인 30도라고 현빈이가 얘기를 해줬어요. 그럼 어디에 도착을 하죠? 여기까지 가서? DC에 도착을 하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DC까지 왔어요. 지금 여기까지 결과가. DC에서 그 무슨 열차를 타면은 D에 도착을 할까요? 마지막 열차를 얘기해 주시죠. 응. 동원아, 무슨 열차를 타면 될까? 코사인 30 맞아요. 코사인 30을 타게 되면은 이렇게 되죠. 동그라미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 동그라미가 60도라는 걸 알지만 그냥 우리 아는 걸로 이렇게 이용을 해봤어요. 자, 그러면은 요거 2분의 1,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3이니까 4분의 3, 8분의 3이니까 3에 되겠죠. 7번에 이제 열차 3번 타기. 잠깐만요. 8번, 이거 8번이었네. 7번. 7번에 5. 답이 3루트 3인데, 잠깐만요. 3루트 3. B. 아직 하나 더 가야 되죠? D까지 온 거죠? D까지 온 게 저기 3인데, 자, 그럼 마지막 열차 하나 더 있네요. 무슨 열차를 타야지 B2에 도착하게 될까요? 30도를 사용해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그렇지, 맞아요. 탄젠트 30을 거꾸로 타면 돼요. 좋아요. 이제, 어, 다들 많이들 이해를 하셨네요. 제가, 그 3루트 3이 됩니다, 답이. 자, 잘해주셨고요. 음, 네, 뭐 이렇게 풀면 되실 것 같습니다. 8번을 보시죠. 8번도 중상, 3연속 중상의 문제입니다. 나와 있는데. 얘는 뭐 답이 조금 지저분하게 생긴 걸로 보여요. A씨와 현 A씨로,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 이런 거. 이렇게 현이랑 원의 일부분이 잘리는 거를 활같이 생겼다고 해서 활골이라고 하거든요. 네, 활골의 넓이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 저기 부채꼴 넓이 구할 줄 알죠? 그 다음에 우리 사인에서 삼각형 SA 조건으로 삼각형 넓이 구하는 거 배웠죠? 그쪽에 빼주시면 되거든요. 반지름 7입니다. 7이에요. 얘가 60도니까 여기도 정삼각형이네요. 자,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60도인 요 부채꼴에서요. 여기 있는 요 삼각형의 넓이를 빼주시면 답이 되겠죠? 각각 어떻게 되나요? 자, 정삼각형의 넓이 공식이 어떻게 되더라? 그렇지. 잘했어요. 4번에 루트 3 a제곱이니까 49, 루트 3 이렇게 됩니다. 이걸 빼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부채꼴의 넓이니까 6분의 1을 곱하면 되죠? 49파이에서. 얘를 묶어서 정리해 주시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답에서는 안 묶고 그냥 지저분하게 뒀네요. 그래서 49 루트 3. 답이 2번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답이 2번입니다. 12번 넘어가 보시죠. 아니구나. 9번. 자, 9번은 중이어서 간단한 언급만 하고 넘어갈게요. A, B의 길이. 도형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 헤어나올 수 없는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보조선인데요. 그러니까 보조선이란 문제에서 선을 그어주지 않았지만 내가 계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긋는 추가적인 선을 이야기해요. 어떻게 보조선을 그으면 좋을까요? 정답은 이렇게 수선을 그어주면 좋습니다. 왜 이런 행위를 왜 하느냐? 얘가 수선이 되는 순간 여기 각도도 정해지고 여기도 예쁜 특수각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사고력에 해당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하는 연습을 해보시면은 어렵지 않게 저런 보조선 같은 거 쉽게 그을 수 있습니다. 자, 10번은 중상이어서 10번으로 가볼게요. 자, 종이띠를 접어 올리는 거 이거 기억나요? 그 삼각비에서 스텝 2에서 거의 그첫 페이지에 있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거를 기억을 잘 못하셨으면 틀렸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직사각형 종이띠를 접어 올리면 그냥 좀 기억하세요. 약간 그냥 암기하세요. 이등변 삼각형이 무조건 나오게 되거든요. 어, 자, 종이띠를 접어 올리면 자, 이등변 삼각형이 나와요. 종이띠를 접어 올리면 이종띠. 쉽죠? 이종띠. 이종띠를 기억해 주세요. 왜 그런지 봐보죠. 여기 있는 각도를 동그라미라고 하시면은 자, 여기도 억각이어서 동그라미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점선으로 나와 있는 녀석은 여기 있는 실선에 나와 있는 녀석이 쌍둥이에요. 왜냐면은 방금 자기 자신의 자취이기 때문이죠. 여기 있던 애가 여기로 왔으니까 여기가 쌍둥이니까 이게 동그라미입니다. 얘가 여기로 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게 돼요. 이종띠 이렇게. 자, 그러면 그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을 이용해 주시면 ABC 넓이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10이니까 여기도 이렇게 10일 거 아니에요? 음. 자,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죠. 자, 10이고요. 그 다음에 AC가 12. 여기도 8, 8.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BC 넓이 구하기 위해서. 요 길이 구하셔도 좋고. 동그라미에 대한 삼각비 값을 알아야 되고. 저, 앞폭이 8cm로 일정한. 잠깐만요. 왜 안 보이지?
마이너스 x. 네? 아, 이렇게 아니군요. 네. 12가 아니죠. 8, 8. 자, 이 삼각형의 넓이 어떻게 구할까요? 밑변 높이가 8, 여기 밑변을 구해 주셔도 되고, 잠깐만요. ABC의 넓이는 이렇게 같은데? 잠깐만요. 좀 갑자기 안 보이네요. 동그라미 8. 8인 거 이용을 해야 되죠? 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내가 이렇게 수선의 발을 8로 내렸어요. 그럼 내가 그 동그라미에 대한 삼각비를 알게 되죠? 그걸로 이제 구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길이가 또 피타고라스로 나오죠? 비율이 2대 3이니까 저 길이를 알게 되면 요거 한번 우리 지금 잠깐 해볼까요? 쌤, 원래 해볼게요. 잠깐만. 같이 봐볼게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넓이를, 그러니까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는 걸 알았는데, 자, 넓이를 구하는 게 좀 그거죠. 자, 이등변 삼각형의 중요한 성질이 뭐였죠? 바로 내가 각의 이등분선을 그었을 때 여기가 수직 이등분이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여러 가지로 돌려서 말할 수 있는데요. 수직선을 의도를 했을 때 이등분선이 되게 됩니다. 난 수직을 의도를 해도요. 이게 이등변삼각형의 뭐 밑각이 같다 그거보다 훨씬 많이 사용되는 중요한 성질이에요. 내가 이등분선을 의도를 하면은 그것도 역시 수선이 됩니다. 원인은 직각삼각형의 합동 조건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선을 그어서. 자, 그럼 이 하얀색 선의 길이가 높이가 되겠죠. 그럼 내가 여기가 이제 6이 되는 겁니다. 그럼 뭘 알면 되죠? 삼각비를 알면 돼요. 6에서 탄젠트 저기 동그라미를 하면 되니까요. 여기가 8입니다. 그러면 여기 피타고라스 쓰면 되는데 숫자가 더럽죠. 여기가 2대 3이죠. 그러니까 루트의 루트 저기 4를 빼는 거니까 여기가 비율이 루트 5입니다. 자, 비례 상수가 몇이죠? 4입니다. 4. 4루트 5. 이렇게 미안합니다. 비를 이용해서 뭘 하는 게 쉽다? 네, 저걸 하는 게 쉽다. 자, 다시 말해서 탄젠트 동그라미는요. 요거 분의 요거니까 루트 5분의 2입니다. 자, 그러면 6에서 루트 5분의 2를 곱하면 되죠. 잘 보세요. 이 삼각형의 넓이는 12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잖아요. 그냥 6 곱하기 높이 한 다음에 나누기 2를 안 해버려도 괜찮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6 곱하기 6에다가 탄젠트 동그라미 한 거. 그러면 넓이가 나옵니다. 그러면 요거는 저기 36이고 72 이렇게 나오게 되죠. 루트 5분의. 그래서 답이 3번이고요. 네, 저렇게 삼각비 이용해서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삼각비 이용하는 거 여러분들 좀 많이 안 보였을 것 같습니다. 다른 풀이도 있을 수도 있고요. 다음에 11번은 중상입니다. 보시죠. 해가 sin A의 값과 같을 때. 자, 요거 보면 어떤 식인가요? 완전 제곱식 아닌가요? 자, 완전 제곱식인 거 어떻게 알죠? 요거를 2x의 제곱으로 봐주세요. 요거를 1의 제곱으로 봐주세요. 가운데 있는 이 녀석이 플러스 마이너스 2ab인지 아닌지를 보시면 되죠. 2 곱하기 요거 하면은 마이너스 2 곱하면 저기 나오니까 이 녀석은 x가 2분의 1이라는 중근을 갖는 녀석입니다. 이렇게 완전 제곱식 모양 파악해 주시면 되고요. 우리 곱셈 공식 배웠을 때 저기 인수분해 할 때 요거 빈칸 채우기 많이 했었었죠. 자, 그래서 x가 2분의 1인데 그게 sin a 값이래요. 자, a가 30도라는 거니까 네, 여기다 다 대입해서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분의 루트 3이니까 루트 3 빼기 1이고요. 얘는 저기 자, 루트 3분의 3인데요. 이거 유리화하는 거 아니라고 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걸 루트 3의 제곱으로 보면 되는 거잖아. 약분해 갖고 루트 3 플러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유리화를 해주시면 위아래에다가 루트 3 마이너스 1을 여기 곱해주시면 되죠. 여기는 2가 나오게 되고요. 여기는 제곱이니까 3하고 1, 2에서 4고 마이너스 2 루트 3. 따라서 2 마이너스 루트 3 답이 2번이 되는 거죠. 11번은. 그 다음에 12번에 또 특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지금 비중이 이 시험이
전체가 22문제인데요. 특이 몇 개나 있고 상위, 그러니까 특이 최상을 이야기해요. 상위 하나, 둘, 셋, 세 개가 있고요. 특이 하나, 둘, 하나, 둘, 셋, 세 개가 있습니다. 네, 세 개가 있습니다. 그다음 중상이, 그러니까 중상 정도부터 여러분들이 살짝 긴장을 하게 되는 난이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은 중상 단계에서까지 너무 스무스하게 풀 수 있게끔 그 정도까지는 준비가 되어 꼭 되셔야 됩니다. 중상에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개가 있습니다. 다 해서 몇 개인가요? 13개죠? 22개 과반을 초과하죠. 이러면 학생들이 좀 그 실전에서는 또 학원에서 푸는 것보다 집에서 푸는 게 제일 편하고 학원에서 푸는 게 좀 더 불편하고 학교에서 시험 시간에 푸는 게 더 불편하죠. 그런 불편한 환경인 걸 감안했을 때 이 정도 난이도 비율이 이렇게 과반수 이상 차지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굉장히 당하게 만들 수 있는 시험인 거예요. 실전에서. 그런 건 항상 좀 경계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넘어가 봅시다. 12번을 봐보실까요? 이제 드디어 원이 나오기 시작하네요. 자, 옳지 않은 거 고르기. 자, 원과 현의 관계에서의 핵심 기억나시죠? AB하고 CD 현의 길이가 같으면 떨어진 거리 같은 거죠? 음. 네, 그냥 이 두 삼각형이 이제 합동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네, 요 길이 같으면 이거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요 길이 같고요. 떨어진 거리 같으니까 얘네끼리도 합동이거든요. AM이랑 ON이랑 같다. 어, 뭐야, 1번부터 답인가? 1번부터 답이네요. 허무하게. BM이랑 CN이랑 같다. BM이랑 CN 자 같죠? 여기 이등변 삼각형은 밑변에 이등분 시키니까. 그 다음에 OA랑 OC랑 같다. 예, 반지름이니까 같고요. 그 다음에 OM이랑 떨어진 거리 같고요. 그래서 합동이다. 자, 이게 특이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네, 어려운 게 그만큼 어려운 게 없는데 좀 너무 올려치기 당한 게 아닌가. 13번은 난이도 중짜리 문제로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요. 원과 접선이죠. 원과 접선에서 내가 제일 강조했던 게 뭐지? 접선에 여러 가지 성질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상황도 있고. 접선의 길이가 같다라는 게 가장 많이 활용된다고 했습니다. 이게 진짜 도형 문제 보면은 저게 가장 많이 활용이 돼요. 중학교 1학년 때 했던 것 중에서 지금 우리 되게 많이 활용되는 게 뭐 있죠? 한 외곽의 성질이 참 더럽게 많이 활용되고 있죠. 그것처럼 말이죠. 네. 자, 그래서 요거를 보면서 좀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정리를 해볼 건데요. 일단 봐보시죠. 자, 내저번이 그려지는 그림은 되게 좀 재밌는 정리들을 좀 많이 뱉어냅니다. 자, 봐보시죠. 자, 그분이 오시고 있어요. B의 길이. B의 길이를 구하는 겁니다. 이걸 X라고 놓을게요. 음. 자, 그러면 여기가 X죠. 접선의 길이가 똑같으니까 복사가 되니까. 자, 그럼 여기가 3이니까 여기도 3이죠. 이렇게. 그럼 여기가 빼니까 6이죠. 이렇게가 6이죠. 네. 이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둘레의 길이가 36이래요. 음. 그러니까 X 2개, 3 2개, 6 2개. 하나씩 하면 몇이죠? X 플러스 9인데 그거 2개 한 개 36이니까 한 개짜리는 18이겠죠. 그래서 X는 9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따 뒤에 나오는 어려운 문제를 위해서 재밌는 정리를 알아봐 볼게요. 이거는 이제 고등학생 형 누나들도 모를 수 있는 그런 정리인데요. 벌렛의 공식이라는 게 있어요. 벌레 아니고요. 벌렛입니다. 벌레라고 하면 안 돼요. 벌렛. 벌렛의 공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우리 이런 식으로 이제 원이 내접하는 상황인데 여기 직각을 하나 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기 이렇게 직각을 줍니다. 이런 경우 많이 보셨죠? 이런 경우에는 나도 한번 언급이 있지만 뭐가 항상 반드시 등장한다? 정사각형이 항상 반드시 등장을 해요. 자, 이렇게 반지름이 여기에서 이렇게 수직이고요. 반지름이 이렇게 수직입니다. 반지름, 반지름.
그럼 이게 직사각형이니까 평행사 변형의 성질을 쓸 수 있어서 자, 앞에 좀 봐주세요. 집중. 다들 이렇게 네. 힘드시죠? 자, 그래서 우리 좀 빨리 하고 일찍 끝내죠. 네. 자, 이렇게 정사각형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해당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직각삼각형의 내접원에서 이런 원리가 사용이 됩니다. 이 직각삼각형의 넓이 있죠. 그 넓이가 요 길이가 내가 만약에 A, B라고 한다면 A 곱하기 B랑 똑같게 돼요. 자, 이게 이제 벌렛의 공식이거든요. 신기하죠? 이거 그러니까 빗변에서 이렇게 쪼개지는 두 변의 길이 곱하면 요 정삼각형, 이 삼각형의 넓이가 돼요. 자, 그럼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좀 안 정해진 게 있으니까 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이 그림에서 여기가 직각이라고 가정을 하고 여기가 예를 들어서 4고 여기가 6이라고 해볼게요. 삼각형의 넓이가 24라는 건데 그게 왜 나온지 성립을 한번 증명을 해보죠. 자, 가볼게요. 네, 세변의 길이를 A, B, C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내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반지름의 길이를 스몰 r이라고 해볼게요. 자, 일단 이 삼각형의 넓이는 넓이 S는 2분의 1 AB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자, 이렇게 또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S를 또 다시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자, A 곱하기 R을 하는데 여기 있는 두 직각삼각형이 서로 합동이죠. 그래서 내가 2분의 1을 생략하고 그냥 AR 하나만 쓸게요. 여기는 이렇게 해서 CR이 되겠죠. 그럼 여기가 또 R제곱이 남겠죠.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음. 그러면요. 이렇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내가 어, 이 삼각형의 넓이를 잠깐만요. 이렇게도 구할 수가 있죠. 내저번에 있을 때 2분의 1에 AR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삼각형에서 얘를 구할 수 있는 방식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잠깐만요. AR 요걸 R로 아 여러분들 내가 미안해요. 요거 ABC라 두고 여기를 XY라고 해볼게요. XY. 저도 좀 정신이 안 나봐요. 그럼 여기 XR이죠? 문자를 중복해서 설정을 했어요. YR이죠? 그럼 자 여기 보세요. X 더하기 Y가 C죠? 그래서 그래서 여기 시험지 찾아가고 X 더하기 Y가 C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CR 이렇게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잘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데 XR, YR, X 더하기 Y 더하기 요게 C다. R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요거랑 해서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요. 얘랑 이렇게 마무리인가? 아, 딴 거 좀 먼저 봐보고 이거 마무리 지어줄게요. 14번 좀 먼저 볼게요. 자, 옳지 않은 것은 접선이 나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봐보죠. 14번은 이제 중상 문제. 자, AB의 길이가 여기다. 3, 4, 5 해서 맞는 거죠. 이렇게 되고요. BD의 길이가 4이다.
BD 길이는 어떻게 알죠? 원과 접선이 접점이다. 분출하는 것은. 이렇게 원과 접선이 나오는 상황에서 접점이랑 이렇게 다 연결을 하는 건 필수입니다. 네, 필수예요. 보조선 연결을 하는 거 말이죠. 그랬을 때 여기가 직각이 나오죠. 자, 원과 저기 접선에서 직각이 하나 나오면 여기 정사각형 나온다고 했잖아요. 네, 괜찮아요. 요렇게 R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6-R이죠. 이렇게 해도 6-R이에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볼 수가 있죠? 접선의 길이가 서로 같은 걸 이용해서 16-R이 8 플러스 R이랑 같은 거죠. 그럼 R의 길이가 나오게 됩니다. R이 얼마? 4가 나오게 돼요. 이렇게. 어. 그럼 여기 길이가 2가 되고요. 여기가 2가 되고요. 여기가 4가 되겠죠. 그러면 길이 이제 여기 답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아, 요것도 이제 방금에 나왔던 것처럼 원과 접선에서 직각이 하나 나오게 되면 정사각형이 나온다. 요거 사용해 주시면 돼요. 자, BD의 길이 알아볼까요? 4고요. EA의 길이 2고요. 그 다음 PC의 길이 P하고 C의 길이 12죠. 5번이 이제 정답일 텐데 PD의 길이가 몇일까요? 12가 나와야 되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잠깐 정리할 시간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접선에서 가장 강조했던 성질인 접선의 길이 복사가 사용되는 그 정리가 이 벌렛의 정리인데 제가 좀 헛다리를 짚었어요. 미안해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벌렛의 정리는 여기서 사용이 됩니다. 이렇게 그 직각이 있어요. 직각삼각형에서 원이 내접해요. 이런 원이 있습니다. 가장 큰 빗변의 이 길이가 이렇게 x, y로 나눠진다고 해볼게요. 이 삼각형의 넓이를 s라고 했을 때 그 s가 2 곱하기 x, y가 이제 된다라는 건데 2 곱하기 x, y는 어쨌든 이거 증명을 통해 봐볼게요. 이 반지름 길이를 이제 r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다 r이죠. 자, 앞에 좀 봐주세요. 중요한 정리예요. 자, 그러면은 내가 자, 접선의 길이를 이렇게 복사를 해서요. x 플러스 r 그 다음에 y 플러스 r에다가 나누기 2를 한 게 뭐죠? 삼각형의 넓이 s입니다.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자, 삼각형의 넓이죠. 내가 이거를 전개를 해 보았더니 이런 식이 나오게 됩니다. x, y에다가 더하기 r로 묶여서 x 플러스 r 그 다음에 r제곱 이렇게 말이죠. 근데 이렇게 보니까요. 여기 있는 요 녀석이 s가 나옵니다. 자, 이게 왜 s죠? 아까 말한 것처럼 r 곱하기 x 이제 나누기 2를 안 하는 대신에 이거 두 개의 넓이가 rx고요. 자, 이거 두 개의 넓이가 r 곱하기 y인데 두 배니까 ry고요. 여기 r제곱이니까 넓이 s 맞죠? 자, 이렇게 나오게 돼요. 증명이 끝난 건데 자, 양면에다가 2를 곱하면 여기 ES죠. 2S죠. 그럼 S 넘겨주면은 따라서 S는 XY 이런 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기억하세요. 직각삼각형의 내접원이 있을 때 빗변일 접점이 이렇게 두 개를 나눌 때 그 두 개의 길이를 곱하면 삼각형의 넓이가 된다라는 거. 벌렛의 공식. 이런 걸 소개를 해봤고요. 나중에 기회 되면 여러분들한테 증명하는 것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15번이요. 15번은 이제 중으로 지난 시험에 나왔던 거랑 똑같은 거죠. 자, 원과 접선에서 가장 중요한 성질이 뭐라고? 접선의 길이 복사하는 거. 여기가 8이고 여기가 6입니다. 빗변이 14가 되죠. 여기 차이가 2가 되죠. 여기 14고요. 1대 7입니다. 여기 루트 48이죠. 근데 비례상수가 2니까 이렇게 말이에요. 넓이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6번 봐보시죠. 16번은 이제 중상인데 자, 접어 올리는 거 나왔어요.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해볼게요. 접어 올렸으면은 그 아까 접어 올린 것도 있었었죠. 얘랑 길이가 같으니까
이 녀석의 길이가 2분의 r이 됩니다. 절반이 돼요. 그다음 이렇게 보조선 그으시면은 이렇게 보조선 그어주시면은 여기가 반지름 r이죠. 2배죠? 몇 도? 60도.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오랜만에 비례식도 해볼까요? 지름의 길이 구하는 건데 내가 5에서 어떤 값을 곱하면 r이 바로 나오게 되죠? 그 비율을 얘기해 주세요. 우석이가 한번 얘기해 줘 볼까? 5에서 어떤 비율을 곱하면 제가 이거 거의 그 기출문제 해설 강의 첫 시간부터 계속 하고 있는 건데 이거 아직도 안 되시는 분들은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 어떤 비율을 곱하면 되나요? 우석이가 좀 답변해 주세요. 답변 할 줄 아는 사람은 내가 알거든. 그 사람들 좀만 찾아주세요. 네. 몇 분의 몇을 딱 곱해야 되죠? 서원아 몇 분의 몇을 곱해야 되죠? 오케이. 맞다. 서원이까지가 됐었지. 자, 5가 가진 루트 3이라는 비율을 취소시켜 주시고 그럼 단위 비율이 나오게 되죠. 내가 알고 싶은 저거의 비율인 2를 곱해 주시면 돼요. 자, 지름이니까 여기다 2를 곱해서 20, 루트 3분의 20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16번이었고요. 7번 봐보시죠. 자, 17번도 특인데 요거를 좀 많이들 어려워라 하셨더라고. 네, 반지름의 길이 차는. 그쵸, 이거는 앞에 있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이제 상위 호환형이기 때문에 그럴 만도 해요. 그래서 한번, 저렇게, 근데 이 그림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어려운 문제에서. 그래서 그러니까 중학교 시험은 확실히 쉬운 게 되게 창의적인 그림이나 그런 것들을 많이 안 물어봐요. 시험의 취지가 학생들 그렇게 멘붕시키자는 취지가 아니라서. 그래서 이건 이 그림 자체가 그대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시험이 쉽다라는 거예요. 자, 큰 녀석의 반지름을 라지 R이라고 하고 작은 녀석의 반지름을 스몰 R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가 직각이 껴있으니까 또 아까 그 비슷한 상황이 나왔죠? 정사각형이 등장이 됩니다. 이렇게 말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라지 R과 스몰 R의 관계식이 필요해요. 자, 여기도 이렇게 정사각형이 나오게 되죠. 이렇게 쌍으로 나오게 됩니다. 정사각형 두 개, 위아더 월드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내가 저 두 개의 관계식을 위해서 이제 그 만남의 광장에서 만날 건데, 자, 이 C가 그 만남의 광장이 될 것입니다. 이 C의 길이를 표현을 해볼게요. 여기가 라지 2R이니까 이렇게도 라지 2R이죠. 그래서 자, 잘 보세요. 요 길이하고 요 길이하고 같은 걸 이용을 해보겠습니다. 라지 2R에서 스몰 r을 빼면 파란색의 길이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12에서 스몰 r을 빼게 되면 이 길이가 나오게 돼서 이 C의 길이에 도착을 하게 되죠. 근데 저거를 이제 라지 R로도 도착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여기 18-라지 R입니다. 그게 요 길이랑 같게 되죠. 얘가 18-라지 R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를 구했으니까 요거를 구해야 되죠. 자, 근데 이 길이가 몇인가요? 이게 6이거든요. 차이 해갖고. 그래서 6에서 라지 R을 빼게 되면 되겠죠. 6에서 라지 R을 빼게 되면 역시 또 이 C에 접할 수 있습니다. 라지 R과 스몰 R의 관계식이 하나 나왔죠? 우리가 구하는 게 라지 R 빼기 스몰 R인데 이 모양이 통째로 나와서 답이 바로 나와버릴 수도 있고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은 문자가 두 개인데 식이 몇 개가 필요하죠? 두 개가 필요해요. 네. 그래서 관계식 1번 이렇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답이 안 나오면 하나가 더 필요하다라는 건데 일단 이 식을 좀 예쁘게 정리를 해볼게요. 뭐지? 바로 나오나? 아닌데? 잘 안 나오는데? 자, 여기 마이너스 2R 넘겨주면 4R이고요. 마이너스 2 스몰 R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 24인데 넘겨주면 12 이렇게 나와서요. 자, 이런 관계식이 1번식이 나오게 됩니다. 아무래도 관계식이 두 개가 나오니까 좀 체감 난이도가 더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았어요. 자, 그럼 얘네하고 얘네를 관계를 나타내는 식이 한 개가 더 필요하다는 건데, 자, 그걸 찾아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아이고. 자, 오랜만이네. 자, 여기서 그 피타고라스를 써줄 수가 있죠? 여기 길이가 이제 2R이고, 방금 이 C의 길이는 우리가 실컷 표현해 줬었죠. 그래서 피타고라스 쓰면 됩니다. 두 번째 식.
자, 이거하고 왼쪽 하고 오른쪽 중에 누가 더 마음에 들어요? 자, 5천 오른쪽이 좀 더 마음에 들어요. 식이 쉽잖아. 그죠? 그래서 24 마이너스 2R 그거의 제곱은 이 녀석이 빗변이죠? 12의 제곱 더하기 2R의 제곱 이렇게 나오게 되죠. 2번 식. 자, 그래서 관계식을 하나 더 뽑아내는 게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관계식을 뽑아내는 게 이렇게 하나씩을 더 뽑아주시면 됩니다. 네. 자, 이걸 또 이제 피통하면서 막 오바이트 하면서 전개하고 계실래요? 아니죠. 이런 거 피타고라스에서 나온 식은 얘를 이렇게 넘겨주면 제곱 빼기 제곱이잖아. 무슨 공식? 합차 공식 쓰시는 게 좋아요. 이거 전개하면 이제 조금 좀 크게 저렇게 되니까 제가 이거 넘겨줄게요. 자, 참고로 이거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바꿔주셔도 돼요. 마이너스 2의 제곱이랑 플러스 2의 제곱이 똑같죠? 그러니까 제곱 안에서는 절대값 안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내 마음대로 바꿔줘도 돼요. 다 같이 전체적으로 광역적으로 넘겨주면은 한 번 빼고 한 번 더 하는 거죠. 한 번 빼면은 괜히 바꿔줬네. 자, 요거고요. 더하면은 이제 4R 마이너스 24 이렇게 되죠. 자, 이거를 12 곱하기 12 이렇게 써줄게요. 약분하기 조우라고 마이너스 6 넘겨주시면은 24 빼기 6이니까 저기 18이 되죠. R이 4분의 18이니까 2분의 9 이렇게 되고요. 자, 관계식 여기 또 나와 있죠. 이게 2분의 9예요. 여기 9예요. 마이너스 3이에요. 3이에요. 이렇게. 자, 반지름 길이의 차이는 몇이 나오죠? 2분의 3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좀 복잡한 문제예요. 이런 복잡한 문제는 붙들고서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어. 막 붙들고서 이렇게 눈으로 레이저 쏘면서 이게 왜 이렇게 나왔지? 그래서 수학 공부를 많이 하시면 사람이 성격이 좀 깐깐해져요. 좀 약간 이과생들 보면은 사람들이 막 찔러도 피 안 날 것 같고 그런 게 맨날 이런 걸 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수학 많이 하면은 사람이 조금 그 MBTI가 극티로 바뀌게 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그 누구보다 F 같은 성격이었는데 이게 대학을 졸업하는 거에 가까워질수록 점점 극티에 가까워져서 인간관계 좋지는 않아요. 그냥 열심히 해보시고 그 다음에 18번은 쉬우니까 이거는 못하면 안 돼. 19번도 자 이거 많이 봤던 그림이죠. 여기에 떨어진 거리 여기 떨어진 거리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이거 얘하고 얘하고 합동이죠. 40도 40도 쪼개지게 돼요. 음. 자, 떨어진 거리가 같으니까 합동인 두 개 삼각형 나오게 된다. 40도 40도 그거 이용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거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도 또 몇 도로 나눠지게 70 70 나눠지게 되죠. 아닌가? 50 50 나눠지게 되죠. 그거 해주시는 거고요. MOH 요거 구하는 거네. 여기 50도니까 90 90 여기 50 130 암산으로 나오네요. 그다음에 20, 21, 22가 이제 데미의 하이라이트 상상상입니다. 트리플상. 그렇게 쳐다보면 무서워.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 자, 세개 어려운 건데, 자, 여기서 좀, 기지를 이용해서 잘 풀어준 분도 계시고, 또, 그것도 계신데. 자, 탄젠트 Y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Y는 그 누가 봐도 저거를 하기엔 좀 어려운 각도로 보여요. 삼각비를 그냥 적용하기에는 말이죠. 근데 어떻게 잘 구해봐야 되겠죠. 음. 자, X하고 Y가 더해서 몇 도가 되는 것도 잘 모르고요. 하나가 여기가 이제 뭐 2등분 되는 거, 이런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직가삼각형이고, AC의 중점이 3분의 1일 때. 일단 sin X가 3분의 1이기 때문에 내가 sin과 관련된 값을 알아서 얘도 알 수 있고, 얘도 알 수 있고, 얘라면 얘도 알 수 있어요. 어, 보조선을 한번 그어볼까요? 이렇게. 요 길이 알면 이제 Y를 구할 수도 있는데 말이죠. 혹은 이렇게 직각을 올려주는 것도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둘 중에 내가 자신 있는 거 하면 되겠는데. 요렇게는 조금 아닌가? X. 아니면은 여기서 이렇게 수직이 되게끔 그어보면은 자,
하여튼 뭐 단순해 보이진 않습니다. 봐보시죠. y를 구해야 되는데 y를 말이죠. 일단은 접근할 수 있는 x에 관한 것들을 다 구해볼게요. sin x가 3분의 1이에요. 그러면 3분의 1이 나오는 가상의 삼각형을 내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기가 3이고 여기가 1이라는 거죠. 여기가 루트 8이라는 거거든요. 다른 삼각비도 구할 수가 있게 되죠. 자, 탄젠트는 루트 8분의 1인데 내가 루트 8분의 1을 곱하게 되면은 여기가 루트 4니까 2분의 3이니까 잠깐만요. 2분의 6이니까 여기가 3이 되겠죠. 3 루트 8. 이렇게 되고요. 여기에 3배니까 여기는 9가 될 것입니다. 여기도 3이 될 거고요. 자, 이렇게까지 나왔어요. 자, 그러면요. 내가 저 x 삼각비를 좀 잘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각도 논리? 자, 이런 생각이 드네요. x하고 동그라미하고는 만나서 90도가 되는 관계죠. 그래서 내가 90도가 잘 되게끔 이렇게 그어주면은 어떨까 싶은데요. 여기가 x가 나오니까요. 자, 이렇게 내가 보조선을 이렇게 한번 그어줘 볼게요. 그러면은 여기도 x가 되죠. 억각이니까. 평행하 있끔 그은 겁니다. 그런데 그럼 얘가 몇이 되나요? 요게 한 변의 길이가 1대 2잖아. 자, 잘 보세요. 우리 중학교 2학년 2학기에서 평행선 했을 때 평행선이 등장을 하면은 닮음이 거의 등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평행선이 갖고 오는 두 개의 동의각이 닮음을 데려왔거든요. 닮음비가 이제 1대 2입니다. 그러니까 반땡 반땡이에요. 그러니까 절반이에요. 여기가 3루트 2로 또 나오기도 해요. 자, 그러면 이제 된 것 같은데요. 내가 x에 대한 사인 저기 정보를 아니까 이렇게 내리게 되면 이 길이도 알 수 있고 요 길이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음. 그러면 y 두 변의 길이만 알면 되는 거잖아. 그렇게 엔딩이 되겠네요. 자, 진행을 해볼게요. 자, 여기가 절반이니까 보조선이 지금 요게 핵심인 겁니다. 요거를 긋는 게 핵심이에요. 이렇게 평행하게 긋는 거 말이죠. 저게 핵심이고요. 핵심 열쇠고요. 자, 그럼 이제 요 노란색의 길이를 잘 그어주셔야 되는데, 자, 여기 좀 들어온데 여기 3루트 2고요. 자, sin x가 3분의 1이니까 여기가 루트 2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요 녀석은 몇이죠? 루트 8배를 해야 되니까 루트 8을 곱하면 4입니다. 이렇게. 자, 숫자가 제법 깔끔하게 잘 나오죠. 이때 여러분들 뭘 느끼셔야 되냐면은 휴 다행이다 뭐 이렇게 느끼시겠지만 내가 휴 다행이다를 조금 더 이렇게 모양 안 빠지는 말로 하게 되면 내가 출제자의 의도에 맞게 잘 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휴 다행이다 이러면 좀 너무 없어 보이죠? 여기가 9였잖아요. 그럼 여기가 5가 되죠? 자, 그럼 됐죠? 5분의 루트 2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도형 문제는 보조선의 핵심인데 보조선은 그냥 사고력을 발휘를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사고력을 빌릴 수 있을까요? 사고력은 어,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된다고 전에 얘기한 바 있는데 결국에 사고력이 여러분들이 창의적으로 생각해내는 것보다 그 어떤 문제에서 봤던 비슷한 내용이 또 나온 거라서 결국에 모방이거든요. 여러분들이 한국말을 배울 때 그 아기 때 그 말을 따라하면서 배우잖아요. 대부분의 학습이 영역과 상관없이 모방해서 기초를 하거든요. 보고 따라하는 거. 사고력도 어려운 문제를 저렇게 풀 수 있구나 하는 모방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21번 이거하고 한 문제 더 남았죠? 이걸 보시면 되는데 ABC 넓이를 구하는 문제예요. 자, 여기 직가삼각형의 내접원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이렇게 길이를 알면은 아까 정리했던 벌렛의 공식을 한번 활용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벌렛은 참고로 2분의 1이 안 들어갔어요. 곱하기가. 그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단지름하고 저렇게 나와 있어요. 어, 나와 있는데 가보시죠. 자, 직각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3, 3, 3, 3 정사각형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음, 그러면요. 어디 보시죠. 또 저기 외접하는 원이 있다라는 거를 잘 활용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어, 자, 내가 이렇게
외접하는 걸 이용하기 위해서 그거를 파란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이렇게 보조선을 그어주시면은 여기가 동그라미 동그라미죠. 그리고 원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원주각이 이 동그라미 이렇게 될 거고요. 동그라미 X, 동그라미 X. 잠깐만요. 물론 뭐가 안 나와 보이고. 자, ABC 넓이를 구하여라. 넓이, 넓이, 넓이. 접선의 길이 다 알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이렇게 두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자, 내가 요 길이 x라고 두고 요 길이를 y라고 한번 놔볼게요. 여기 접선의 길이 복사되니까 x고요. 접선의 길이 복사되니까 y예요. 그럼 관계식 하나 나오죠? x 더하기 y는 큰 원의 지름에 해당이 되니까 17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내가 구해야 되는 넓이가 뭔가요? x, y로 표현하면? 자, 이거 대답해 보세요. x, y로 아까 정리했던 벌레의 공식에 의해서 뭘로 표현이 되죠? 아니요, 아니요. 그 교과서에 안 벌렛의 공식을 정리해 줬잖아요. 아까 내가 삼각형의 넓이 뭐라고 했어요? 일곱 명 중에 한 명도 기억 못하니? 아니요, 그거 하지 마시고요. 여기 빗변에 여기 접점이 있는데 거기 이렇게 나눠지는 이 두 변의 길이를 갖고서 이 삼각형의 넓이를 표시할 수 있었잖아. 벌렛의 공식 다 휘발됐거나 그때 다 멍 때렸던 거야? 일곱 명이 다? 그건 아닐 텐데. 얘들아 뭐 한 거니? 다들 졸았니? 나는 에? XY, XY. 다들 기억하시죠? 네, 힘들게 정리했는데. 근데 XY를 저렇게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관계식이 하나 더 필요하죠. 그래서 그거를 지금 더 찾아볼 거예요. 자, XY는 지금 반지름의 길이를 한 번도 사용을 안 했어요.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를 써보면은 3x 정말 의미가 없고요. 근데 x 바로 나오네요. 자, 허무하게 나옵니다. x 곱하기 r, y 곱하기 r, 그 다음에 r 제곱 하게 되면 이게 그 넓이죠. 근데 더한 게 17이니까 답이 60 이렇게 나오네요. 아까 벌렛의 공식을 유도할 때 나왔던 그냥 그 그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늦게 온 친구들을 위해서 벌렛의 공식이 뭐였는지 다시 한번 짧게 얘기를 해볼게요. 자, 지금 이제 원과 접선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 도형 중에 하나가 이렇게 내접원을 갖는 직각삼각형입니다. 이 그림은 아주 특별한데요. 특별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렇게 직각삼각형에 내접하는 원에 대해서 직각이 하나가 들어가 있으면은 정사각형이 무조건 등장하기 때문에 특별합니다. 이렇게 접점이랑 연결을 해주게 되면요. 얘는 반지름으로 갔고요.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복사가 됩니다. 따라서 이 녀석은 정사각형이 됩니다. 정사각형이 직각이 하나 껴있으면 무조건 등장하게 되는데 자, 이 상황에서만 쓸 수 있는 게 바로 벌렛의 공식이라는 건데 바로 요 길이를 각각 x하고 y라고 했을 때 이 전체 삼각형의 넓이 s가 x, y랑 같아지는 게 그 벌렛의 공식입니다. 이상하죠? 왜 이거 곱한 게 갑자기 뜬금없이 이 삼각형의 넓이가 나오는지 다시 한번 보실게요. 여러분 다 휘발되셨으니까. 자, s는요. 여기는 x 곱하기 y, x 곱하기 y죠. 자, 여기가 x로 복사가 되고 여기가 y로 복사가 됩니다. 삼각형의 넓이 s는요. 2분의 1 곱하기 x 플러스 r 그 다음에 y 플러스 r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얘를 전개를 해보시면은 x, y 그 다음에 r에 x 플러스 y 플러스 r 제곱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이렇게 말이죠. 근데 재밌는 사실이 지금 여기 있는 오른쪽에 있는 이 식을 보시면은 r 곱하기 x는 뭐죠? 이 삼각형의 넓이입니다. 그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을 해야 되는데 2분의 1을 안 했으니까 이렇게 합동인 두 개의 삼각형의 넓이입니다. 그 다음에 ry는 뭐죠? 이 삼각형의 넓이의 2배입니다. 그 다음 r제곱이 요거입니다. 어떤가요? 요거 자체가 s가 돼버리죠? 그래서 양변에다가 2를 곱해서 정리를 해버리면 따라서 s는 xy, 즉
벌레세 공식이 성립되는 걸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이랑 똑같은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인데요. 자, 그래서 내가 제일 강조한 게 원과 접선에서는 접선의 길이가 복사가 되는 성질이 제일 많이 사용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직접적으로 벌레세 공식 x 곱하기 y가 성립된 거는 아니에요. 아니긴 한데 근데 xy 길이를 그러면 또 구할 수 있죠. 자, 벌레세 공식 응용하면 얘 같은 경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여기 x, y로 두고서 두 개 더한 게 17인데 이 삼각형의 넓이는 요거 곱하기 요거니까 해서 나오는 방식이에요. 그럼 내가 한 가지 여기서 추가 문제를 드릴게요. 자, 벌레세 공식을 활용해서 x가 몇이고 y가 몇인지를 구체적으로 자, 여기서는 지금 x하고 y를 더한 거를 통째로 대입을 했지 각각이 몇인지는 모르잖아요. 근데 벌레세 공식을 사용하면 각각이 무슨 길이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몇일까요? 자, 넓이가 그래서 60이 나왔어요. 근데 60이 뭐야? x, y잖아. 그럼 적당히 12하고 5 쪼개면 더한 게 나오죠? 12하고 5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10이고 길어 보이니까 여기가 5. 이렇게 x, y를 각각 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고등학생 형 누나들도 모르는 사람들 많은 그런 정리 공식이에요. 자, 그다음 마지막 문제 봐볼게요. 자, 요거까지 보고 좀 휴식 시간에 길게 드릴게요. 네, 길게 드리고 늦게 온 사람들은 그리고 동영상이요. 제가 막 귀찮아서 요즘 안 올리는 게 아니라 재생 목록으로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단톡방에 그 공지사항 그 삼각형 눌러보시면 그 재생 목록 링크가 있죠. 글로 들어가시면 업데이트가 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제가 그거를 계속 업데이트 하고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문제입니다. 요 문제가 이제 이번 시험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로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들은 무척 어려웠을 것 같아요. 지금 코사인 x를 구하는 건데 역시 또 그 x가 삼각비를 구하기에는 참 깨름직한 위치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막 수선을 내려야 되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들 겁니다. 그래서 요것도 그 어떤 지식으로 막 접선의 길이를 복사해 막 이렇게 지식이 아니라 결국 내가 또 좀 무책임하지만 얘들아 짱돌을 굴려야 돼 사고력을 써야 돼 이런 말을 쓰고 싶은데요. 이 사고력은요 결국에 모방이라고 했죠. 이런 문제에서 이렇게 했었어. 모방 플러스 고민입니다. 어, 고모. 네, 고모. 고민 플러스 모방.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볼 수 있는데, 그래서 그 고민도 그냥, 모르겠다. 어떡하지? 이런 고민이 아니라요. 이걸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그런, 예, 고민인데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아까 와서, 좀 일찍 와서 요거에 대한 걸 이렇게 고민해봤습니다. 저렇게 보조선을 그었어요. 자, 힌트를 드릴게요. 첫 번째로 사용되는 개념은 평행선과 넓이의 개념을 사용을 해볼 겁니다. 평행선과 넓이 개념 알고 계시나요? 여기 넓이가 S인 어떤 삼각형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에요. 자, 힌트를 줄게요. 이렇게 평행하게 그었어요. 평행선은 여기 수직거리가 항상 일정하죠. 여기는 이 수직거리는 이 삼각형의 높이가 될 거고요. 여기 밑변의 길이가 예를 들어서 2대 5로 찢어졌습니다.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넓이 비는 몇 대 몇이 될까요, 우서가? 자, 4대 25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죠. 닮은 비 삼각형에서 2대 5 닮은 비일 때는 우석이가 말한 것처럼 4대 25가 맞아요. 왜냐면 밑변도 그렇게 되고 높이도 그렇게 되니까 두 번 곱해져서 제곱이 되거든요. 자, 다시 그럼 동훈이한테 물어볼게. 자, 이 두 개의 넓이비가 몇 대 몇이 되죠? 두 삼각형의 넓이비요? 자, 사랑은 몇 대 몇이 되지? 이거 2학년 2학기 때 한 건데요. 과학은 안 했지만요. 알아야 몇 대 몇이 되지? 어, 자식도 이것도 모르고 있다니. 좀 짓궂길래. 자, 그러니까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잖아요. 근데 높이가 일정하잖아요. 얘에서는 얘도 몇 분의 몇 배가 되고 얘도 몇 분의 몇 배가 되니까 닮은 비의 제곱이 됐던 거거든. 근데 여기서는 높이가 일정하니까 밑변의 길이의 비가 곧 넓이 비 2대 5가 되는 거예요. 이게 평행선과 넓이에요. 2학년 2학기 때 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개념이 사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그 편의상
여기 전체 삼각형의 넓이를 6x라고 둘게요. s가 아니라 6x라 둔 이유는 2분의 1배, 3분의 1배 이렇게 될 거니까 분수 만들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이거 반쪽알이, 잠깐만요. 잠깐만요. 10s로 할까? 절반하고, 절반하니까 4. 절반하고 3분의 하니까 6. 자, 12s라고 해볼게요. 미안합니다. 자, 그럼 이 하얀색 선에 의해서 6s 쪼개지죠. 여기 밑변의 길이가 1대1이니까 여기 넓이가 6x를 반땡 나눠 가져야 되겠죠. 여기가 3s, 여기가 3s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여기가 6s예요. 여기가 2대1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몇 s일까, 사랑아? 2대1이야, 비율이. 여기 이렇게 6s야. 6s를 2대1로 나눠 가져야 돼. 몇 s? 그렇지, 맞아요. 4s, 2s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다 넓이를 구하셨죠. 다시 말해서 이 안쪽에 있는 넓이가 7s가 된다라는 건데, 7s가 된다라는 건데, 자, 이렇게 한번 봐보시죠. 내가 또 이제 보조선을 이렇게 그어주면요. 어, 자, 요 삼각형을 봐보시죠. 자, 그러면요. 여기 아래에 있는 이 빨간색 색칠 삼각형의 넓이는 몇 s가 될까요? 자, 해보세요. 전체가 6x였잖아요. 근데, 내가, 자, 이거 잘 보세요. 이렇게 스타트를 해볼게요. 이거 약간 뭐랑 비슷하냐면 그거랑 비슷하거든요. 무게중심에서 한 조각의 넓이가 6분의 1이 되잖아요. 그거 비슷한 거거든요. 잘 보세요. 자, 여기 있는 요 직각삼각형에서 스타트를 해볼게요. 파란색으로 그 여정을 밟아볼게. 자,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있었습니다. 이 파란색 넓이 몇이죠? 6x죠. 근데 이렇게 되면서 반땡이 되죠. 밑변 1대1. 3s가 되죠. 3s를 다시 전체 3분의 2가 되는 거니까 여기 넓이가 2s가 되는 거 이해되셨나요? 자, 다시 한번. 그러니까 자, 이 삼각형의 넓이가 6x인 거는 모르는 사람 없어요. 6x 이렇게 6x인데 평행선과 넓이에서 반땡이 돼서 이렇게가 3s가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가 3s예요. 이렇게가 3s예요. 이렇게 3s. 그게 2대 1이니까 3일 때 3s니까 여기가 2s가 된다고요. 자, 그래서 아까 여기가 7s였잖아요. 이렇게 크게 7s였거든요. 7s에서 2s를 빼니까 이 빨간색 요거의 넓이는 5s가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넓이를 비율 관계를 이렇게 구해줄 수 있고요. 그럼 우리는 저걸 배웠어요. 뭘 배웠냐면 사인 이런 걸 배웠어요. 내가 요 길이를 A, 요 길이를 B라고 했을 때 5S라는 녀석의 넓이는요. 2분의 1 AB 사인 X라고 배웠죠. 빌드업이었던 겁니다. 내가 사인 X를 구하게 되면은 저 코사인을 구할 수가 있는 건데 잘 보세요. 자, 내가 이번에 이제 변의 길이를 둘 건데요. 변의 길이를 자 이렇게 둘게요. 변의 길이도 저거 할 거니까 한 변의 길이를 6이라고 둘게요. 그러면 여기가 3이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고 여기가 2고 여기가 6이고 여기가 6 이렇게 되죠. 우리가 아까 12S라고 말했던 건 무엇인가요? S가 6 곱하기 6 36이죠? 이게 36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S는 내가 여기 3이라고 둔 겁니다. 선생님 여기 길이가 어떻게 함부로 6이라도 나와도 되나요? 실제 길이가 6이라는 게 아니라 이제 비율을 둔 건데 어차피 우리 삼각 B를 잴 거기 때문에 나중에 상관이 없어요. 만약에 정 찝찝하시면 6K 이렇게 두세요. 그럼 이게 3K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음. 자, 내가 뭐 어떻게 할 거냐면요. 피타고라스로 이 길이 구할 수 있죠? 피타고라스로 이 길이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여기가 OS니까 저기 빨간색 OS는 이 녀석이 몇이냐면은 15거든요. 그럼 내가 A, B를 피타고라스로 구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sin X를 구하는 방식으로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전체적인 과정을 정리해드리면 자, 내가 그냥 애초에 한 변의 길이를 그렇게 놓는 게 나을 수도 있었겠다. 자, 다 지우고 처음부터 한번 다시 밟아볼게요. 사고력은 똑같은 거 한 문제 붙들고도 막 두세 시간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그냥 깔끔하게 한 변의 길이를 6이라고 놔볼게요. 여기가 3이고요. 여기가 3이고요. 여기가 4고요. 여기가 2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6이에요.
그러면은 368이니까 여기 넓이는 9가 되고요. 여기 똑같으니까 넓이 9가 되고요. 여기는 4 곱하기 6이니까 24니까 여기 12가 되고요. 그 다음에 2 곱하기 6이니까 여기 6이 돼요. 그래서 66에 36 이렇게 다 더하면 36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또 보조선 그어볼게요. 3, 4, 10이니까 여기 6이 나오게 돼요. 여기 더한 게 21이었으니까 21에서 6을 빼주게 되면 여기 15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넓이가. 자, 그럼 내가 피타고라스로 AM의 길이를 구하고 AN의 길이를 구해서 그 사인 값과 넓이를 이용해서 저걸 마무리해 주시면 되는 건데요. 자, 내가 AM의 길이를 A라고 두고 얘를 B라고 놔볼게. 그러면은 A의 제곱은 A는 어떻게 되죠? 비율이 1대 2죠. 요녁의 비율이 루트 5죠. 비례 상수가 몇이야? 3이죠. 그래서 A가 3 루트 5거든요. 자, 피타고라스를 B를 이용해서 하면은 피타고라스 계산이 훨씬 쉬워집니다. 자, 그럼 여기가 1대 3이죠. 여기의 비율이 몇이죠? 루트 10이죠. 비례 상수가 몇이죠? 2죠. 2 루트 10이에요, B가. 다 왔죠? 자, 과정이 매우 똑같았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거의 다 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15라는 넓이는요. 사인의 넓이 공식을 사용을 하면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b 곱하기 사인 x 이렇게 해서 사인의 값을 알게 되고 가상의 삼각형을 이용해서 코사인 x 구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제일 어려운 문제였고요. 분명히 아까도 비슷한 거 있긴 했었는데 자 그렇게 해서 2하고 나눠주게 되면은 자, 여기서 루트 자 여기가 지금 3 곱하기 5가 나와지고 여기 루트 5 곱하기 루트 2라고 보시면요. 루트 2 이렇게 나오니까요. 자 이렇게 돼서 1이 나오게 되죠. 사인 x가 루트 2분의 1이니까 아이고 저거 45도였네요. 그래서 2분의 루트 2가 정답이 되겠죠. 이게 답변은 자, 그래서 이제 난이도 상이었고요. 그러니까 요게 이 문제가 이제 복합 개념이 좀 어려운 거죠. 중학교 2학년 때 나왔던 평행선과 넓이라는 그 개념이 혼용돼서 사용이 됐고 다른 방식의 풀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나는 이런 풀이도 뭐 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평행선과 넓이 그리고 피타고라스의 정리 이런 것들이 이제 사용이 됐던 그런 넓이였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좀 해설 강의를 마치고